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범세계적 팬데믹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핵심 대응의 키워드입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침투하거나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하여 잘 구축된 시스템을 모든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방역은 심리적 불안마저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 사태를 즉각적으로 얼마나 대응했는가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도 방역은 빠지지 않는데요. 최근 들어 유럽과 미주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이 되어진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먼저 대응을 진행하였고, 그만큼의 기대 효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얻으며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에 대한 관심과 찬사가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해외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여러 국가로부터 방역 체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급기야는 시스템 수출까지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을 하나의 표대이자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따라가자는 목소리들이 높았던 것 같네요. 지난 5월 10일에는 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이한 기념연설 가운데 이미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고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라면서 대통령께서 직접 K방역에 대한 자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억지로 만든 자국 찬양성 문구라면서 과도한 홍보는 도리어 외교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분한 시선 속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K방역은 과연 어떠한 민낯을 가지고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은 세계의 경제, 문화, 교육, 정치, 의료, 기술 등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발생을 하고 있고, 이는 우리의 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수능마저 연기가 되어버릴 뿐더러 가장들은 직장을 잃어 생계에 대한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화 생활에서도 많은 제약이 생겼으며, 특히 무엇보다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는 점점 소극화되어가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사연들로 인해 정서적 불안감까지 더해지며 코로나 블루 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리적인 방역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 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4월 27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 모델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평으로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K방역을 넘어 K일상이 또 다른 세계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아가자 라는 입장을 내어놓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입장에 대해 시민들은 정부와 언론이 국가적 브랜드화를 세우고 홍보하기 위해 한국형 K를 너무 밀고 있다라면서 반발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하게는 K방역을 킬방역이라고 조소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은 지나친 기대와 오만을 버려야 한다면서 자기 나라를 최고로 여기는 배타적 자아도취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꼬집었고, 프랑스 등 유럽 일각은 한국이 인권의식이 없어서 방역에 성공했다라면서 서로 비난하고 책임 전가를 일삼는 블레임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버린 것이다 라면서 확진자 동선 추적 등의 과정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제기했다고 알렸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외신의 찬사를 보게 되면 꼭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세계 방역 지원에 협조하겠다는 기조하에 입국자 전원에 대해 무차별적이며 무상으로 검진, 격리, 치료와 생활비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내 역시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부터 입국자를 통해 확산이 되기 시작하였지만 계속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이루지는 않되 외국인 유입자를 대상으로 전원 무상 검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를 모범적 사례라 했던 것인데요. 당연히 해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자국민도 아닌 입국자들을 알아서 그것도 무상으로 관리해주니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국내 실정은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코로나 관련 유증상자가 아닐 경우 무상검사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잠복기가 길고 무증상 경증 감염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외국인 입국자들의 경우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날 경우 별도의 격리 없이 자율적으로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잠복기에 있는 감염자일 경우 이를 통해 조용한 전파자, 즉 깜깜이 확진자가 되는 것인데요.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은 채로 지역 감염을 통해 국민들만 피해자가 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은 고쳐서 보다 더 낫게, 보다 더 새롭고 실효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개선 방향이 가능하려면 먼저는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감당하기보다 처음 겪는 일로서 몰랐다 또는 책임은 다른 곳에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개인의 잘못 아니냐, 중국에서 귀국한 자국민이 문제다,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실효성을 고려한 선택이다라는 등 안타깝게도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지 못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태 초기부터 줄곧 긴 시간 동안 희생을 자처하며 자발적 봉사로 자신의 생활과 안전은 포기하고 감염자를 돌보고 함께 이겨나갈 힘이 되어준 의료진들과 여러 봉사자들이 존재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코로나 사태에 희망이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점차 장기전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국민들뿐 아니라 의료진들에게도 피로도가 크게 작용되기 시작했고 K-방역에 대한 문제점들 역시 하나둘 보이면서 많은 의문점들이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 감염 폭증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만 앞설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개인 방역과 위생 관리를 통해 다시 한번 위기를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크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올바른 방역에 힘쓰기 위해 전 세계가 집중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수출까지 진행했던 K-방역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번과 다음 영상을 통해 K-방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더 안전하고 실효적으로 방역에 힘쓰는 방법을 알아보고 올바른 방법으로 함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가벼운 언론 놀이터 팩트 2리터의 2리터였습니다.